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18년 전에 벌써 18년이 흘렀군요. 오늘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6.15 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15 선언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의 남한 공산화 전략이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됩니다. 6.15 선언은 노무현 정권 때는 14선언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새끼를 쳤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쇠기입니다. 쇠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은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적화 전략에 협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일단 6.15 선언이 왜 반국가적, 반역적 합의냐 하는 데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 선언으로 이어지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요시다 다케시라는 친북 교포 출신 인사가 현대그룹을 통해서 김정일과의 회담을 주선하는 이런 루트에 올라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리하여 일본인이 낀 비밀 협상이 북한과 진행됩니다. 이 북한과의 협상에 일본 국적자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쪽으로 말하면 이게 민족 반역적 행위 아닙니까?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일본 국적자가 여기 끼어들도록 만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 아마 공안기관의 정보가 다 흘러갔을 것입니다. 비밀 회담을 해보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부가 간독하게도 적에 대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적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냈느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산업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빌려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보내는 과정에서 송금 차질이 났습니다. 수취인 계좌 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회담 기일을 하루 연기해 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수급이 다 안 됐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고 나서 하루 뒤에 6월 13일에 북한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15 선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불법적인 돈을 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회담이 열리지 말자 김정일은 아주 무례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앉혀놓고 회담 못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니까 남조선 검찰이 인공기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미 만남은 이루어졌으니까 돌아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불리한 상황, 더구나 평양 아니겠어요? 평양이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연출하는 그 무대에 올라간 김대중 대통령, 또 본인의 좌편향적 이념과 결부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6.15 선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조, 2조, 3조, 4항, 5항 요 내용만 읽겠습니다. 그 전문은 필요 없고요.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이게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족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민족과 국민은 차이가 큽니다.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민족이라고 그러면 이 민족에는 재미동포, 조선족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권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민 주권이라고 할 때 그 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입니다. 국민, 국적자만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이란 말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 전략에 그대로 걸려든 것이죠. 또 이게 두 번째로 왜 헌법 위반이냐? 통일 문제는 북한과 의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헌법 4조에 걸립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즉 북한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면은 그 정권하고만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서독도 동독과 통일 협상을 할 때 이 원칙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선출되었을 때 비로소 코올 수상이 통일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1조는 헌법을 2개나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그리고 헌법 제4조를 위반했습니다. 자, 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연방제가 등장합니다. 연방제를 수용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연방제는 뭐냐? 1960년에 김일성이가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이 연방제를 받아들이면은 대한민국을 간단하게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김일성은 동구 공산권 지도자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방제만 꺼내면은 그것은 북한 편이다 해가지고 처벌해 왔습니다. 처벌해 왔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즉 공산화로 가는 이 연방제안이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반헌법, 반국가, 반역입니다. 적화 통일에 발을 담근 거죠. 발을 담근 거죠. 여기에 슬쩍 남측의 연합제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남측의 연합제는 뭐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든 3단계 통일 방안에 나오는 것인데 그 연합제는 남한과 북한이 그대로 합치자는 그 뜻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단계를 연합제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고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의 지향점은 자유민주통일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연방제는 적화통일입니다. 그러면 적화통일과 자유통일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기차는 두 기차가 다 같이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지만 하나는 평양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공통점이 있다. 출발하는 지점이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기차를 타야 됩니까? 평양으로 가는 기차 타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까?
물과 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합쳐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우리가 반쯤 인정한 것이 됨으로써 드디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으로 통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6.15선언 제2항의 치명적 문제입니다. 치명적. 그 다음에 3항은 뭐 흩어진 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점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것도 완전히 북한 입장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간첩질을 하고 게릴라 활동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 다 보내줬습니다. 63명. 그 중에는 일본인은 납치를 한 실행범, 납치 실행범 신광수라는 자도 보내줘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납치를 비호한 행위죠. 납치를 비호한 행위죠. 그런데 비전향 장기수만 보내주면 됩니까?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던 6만 명의 국군 포로 중에 생존자를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6.15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집어넣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적, 반민족적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핵심이 경제의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민족 경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민족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대한민국 경제가 있지 이게 무슨 민족 경제입니까? 북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있지 어떻게 이게 민족 경제입니까? 아니 민족 경제를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내셔널 이코노미 하면 그건 국가 경제라는 뜻입니다. 딱 하나 번역할 만이 있어요. 에스닉 이코노미. 그럼 종족 경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면 세계 문명국가 사람들은 기가 찰 겁니다. 아,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족 국가구나. 인종주의 국가구나. 인종주의 국가구나.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어요? 국민 경제가 있을 뿐이죠. 북한에는 수령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민족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 사는 남한과 못 사는 북한을 한 덩어리로 민족 경제라고 해놓고 민족애를 가지고 못 사는 북한을 무조건 남한이 민족적 화해, 민족적 무슨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하는, 즉 쉽게 말하면 남한 경제를 뜯어먹기 위해서 만든 말이 민족 경제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민족 경제를 공평하게 발전시키자. 못 사는 북한이 잘 사는 것을 합법적으로 뜯어먹게 해가지고 남북한이 똑같이 하향 평준화되자. 이게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안보를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6.15 선언, 한국의 좌파 정권은 6.15 선언을 무슨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쇠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걸 뽑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년 전에 6.15 선언,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그리하여 반미, 반일, 한미동맹 해체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고 북한과
자칭 민족 공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민족 반역자와의 공조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은 민족 반역 집단입니다. 민족 반역 집단과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손을 잡자는 것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든지 반역하자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 6.15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든지 6.15 선언이 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